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평범한 워킹맘이 자국 제품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일본은 언제나 최고 품질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아이들 제품만큼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딸의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 앞에서 일본의 모든 해답이 막혔습니다. 마트 진열대는 텅 비었고 병원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하던 그 순간 우연히 발견한 한국 제품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단 한 달 만에 딸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녀가 직접 한국 땅을 밟고 목격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전역을 뒤흔든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키 나나코입니다. 도쿄에서 7살 딸 유미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죠. 프리랜서 에디터로 일하면서 틈틈이 육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아이들 건강식품 코너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일시품절 스티커만 덕지덕지 붙어 있고 직원에게 물어봐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공급 차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유미가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도 예민한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특정 음식만 먹어도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밤새 가려워해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소아과에서는 환경적 요인과 스트레스라고 했지만 저는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뉴스를 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일본 내 어린이 건강식품 공급망 위기, 중국발 원료 차질로 생산 중단 사태 이런 제목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아나운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화면 속 빈 진열대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엄마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이야기야? 남편 히로시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일본은 언제나 풍요로웠고 할머니 세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메이드 인 재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만큼은 최고의 것만 먹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비싼 일본 제품들만 골라 샀는데 정작 그 제품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제품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품절, 입고, 미정 표시만 가득했거든요. 가장 힘든 건 유미를 지켜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가려워서 우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일시적인 효과뿐이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제품들은 구할 수가 없었죠.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중 우연히 한 커뮤니티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홍삼 젤리 써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댓글들이 너무 진지해서 다시 들어가 봤어요. 우리 아이 면역력이 정말 좋아졌어요.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줄었다는 후기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제품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저희 세대는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배워왔는데 갑자기 한국 것을 써보라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한국 엄마들의 후기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첫째는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이거 먹고 나서 올겨울엔 한 번도 안 걸렸다. 둘째, 아토피가 많이 좋아졌다는 식으로 말이죠. 사진까지 올린 분들도 있었는데 아이들 피부 상태가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엄마의 댓글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는데 직접 한국 회사에 연락해서 성분표까지 받아봤습니다. 무첨가, 유기농 인증, 그리고 아이들 전용으로 개발된 제품이더라고요.
일본에서 구할 수 없는 퀄리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직구를 시도해봤습니다. 한국어를 몰라서 번역기를 돌려가며 주문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유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일본 제품보다 비쌌지만 그때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택배가 도착했어요. 포장부터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유미도 엄마, 이거 뭐야? 예쁘다. 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성분표를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방부제, 인공색소, 인공감미료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대신 천연 재료들로만 만들어져 있었고 각 성분의 함량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제품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유미에게 처음 먹여줄 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라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때마다 긴장되거든요. 다행히 유미는 맛있다며 잘 먹었어요. 엄마, 이거 젤리 같아. 더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밤에 가려워서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두드러기도 예전만큼 심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확실한 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유미의 변화는 누가 봐도 명확했습니다. 얼굴색이 좋아졌고 밤잠도 푹 자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예전처럼 자주 아프지 않았죠. 감기에 걸려도 금세 회복되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 히로시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아이의 변화를 직접 보고 나서는 정말 신기하다며 인정했어요. 한국 제품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뭔가 있나 봐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을 블로그에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제목은 일본에서 구할 수 없었던 답, 한국에서 찾다였어요. 유미의 전후 사진은 올리지 않았지만 제품 사용 경험과 성분 분석, 그리고 주문 과정까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평소 제 블로그 조회수는 하루에 100명 정도였는데 이 글은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게 봤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죠. 저도 똑같은 고민이었는데. 한국 제품 정보 더 알려주세요. 어디서 주문할 수 있나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맘카페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카다 레이나라는 분이 제 글을 퍼가면서 이거 진짜인가요? 우리 아이도 써볼까 하는데 라고 올렸거든요. 그 글에도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어떤 분은 저도 직구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왜 일본에선 이런 제품이 없을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한국 제품들 품질이 요즘 정말 좋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써보니 맞네요라며 경험담을 공유했습니까? 일주일 만에 제 블로그 구독자가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었어요. 매일 한국 제품 관련 문의 메일이 10여 통씩 왔습니다. 어떤 쇼핑몰에서 샀나요? 배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른 제품도 추천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자세한 리뷰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 제품들을 여러 개 주문해서 직접 써보고 성분 비교표까지 만들어서 공유했어요. 일본 제품과 비교해보니 정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아이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만든 티가 확실히 났거든요. 댓글들을 보면서 느낀 건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엄마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일본의 공급 부족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가 화제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제가 추천한 쇼핑몰은 주문이 밀려서 배송이 며칠씩 지연되었고 일부 제품은 아예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프라인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쿄 시내 몇몇 백화점에서 한국 건강식품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개장 전부터 긴 줄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새벽 5시부터 와서 기다렸다며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 현상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NHK 아침 뉴스에서 일본 내 한국 건강식품 열풍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자가 백화점 앞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아이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효과가 확실해서 찾게 됩니다라는 답변들이 나왔어요. 저도 그 뉴스에 짧게 출연했습니다. 기자가 블로그 운영자로서 의견을 묻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품질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제품에서는 안전성과 효과를 동시에 잡은 게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댓글에서는 왜 굳이 한국 것을 써야 하나, 일본 제품도 충분히 좋은데라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비판까지 받았죠. 한 댓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엄마라면 일본 제품을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왜 한국 따위 제품을 홍보하느냐는 내용이었어요. 따위라니 제 딸을 살린 제품을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런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어요. 아이의 건강이 걸린 문제에서 국적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거든요.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면 어느 나라 제품이든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맘카페에서도 비슷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실제로 써보면 알 수 있다. 아이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나라고 했고, 반대하는 분들은 일본 제품으로도 충분하다. 너무 과장된 것 같다고 했어요. 오카다 레이나 씨는 중간 입장에서 일단 써보고 판단하자며 직접 구매해서 리뷰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올린 글 제목이 미안해요. 저도 인정합니다였어요. 내용을 보니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컨디션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글 아래 댓글이 압권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는데 진짜네요. 이제 일본 제품들도 분발해야겠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달했구나.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언론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들에서는 다른 각도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제품에 대한 신뢰 저하, 무분별한 해외 제품 선호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전화로 이야기해보니 처음부터 비판적인 시각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제품도 충분히 우수한데 굳이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산 제품 애용 캠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특정 국가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아이의 건강이 개선된 건 사실이고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기사가 나온 후 댓글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한국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나?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는 비판부터 아이 건강이 우선 아닌가? 효과 있는 게 중요하지라는 옹호까지 다양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시선이었습니다. 유미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어떤 분은 요즘 유명한 블로거시죠? 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다른 분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해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조용히 다가와서 저도 아이 문제로 고민인데 개인적으로 조언 좀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얻을 게 아니라 직접 한국에 가서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한국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이렇게 품질이 좋은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한국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어요. 블로그 때문에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제 진심을 이해해준 후에는 그래,
직접 보고 와서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는 것도 좋겠다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다였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에 발달된 인프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취해둔 김소연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는데 아이들 건강식품 개발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일본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저희 제품이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쁩니다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연구소를 견학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생산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체계적이고 까다로웠거든요. 원료 검수부터 시작해서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수십 번의 검사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전용 제품은 성인용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단순히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듭니다. 김소연 박사님의 이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연구소 벽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감사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고마워해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요 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거든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바로 우리 유미와 같은 상황의 아이였던 거죠. 건강해져서 고마워요.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었죠. 제조 공정을 직접 보면서 느낀 건 이곳에서는 정말로 한 알 한 알에 정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검사하는 단계가 많았어요.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 건강에는 효율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이죠 라고 답하시더군요. 연구 자료들도 보여주셨는데 정말 방대했습니다. 수년간의 임상시험 데이터, 해외 논문 검토 자료,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공개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저녁 김소연 박사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희도 일본 시장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어요. 일본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진짜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 오히려 부끄러워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품질이에요. 특히 아이들 제품은 더욱 그렇고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김소연 박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다른 제조업체들도 방문했어요. 어디를 가든 비슷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집착, 아이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었던 거죠. 한국에서 사흘을 보내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제품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왜 좋은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었거든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블로그에 한국 방문기를 올렸어요. 제목은 직접 보고 온 한국의 진심, 이제 이해합니다였습니다. 공장 견학 사진들과 함께 김소연 박사님과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제가 느낀 솔직한 감상을 모두 담았죠.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댓글도 1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정성으로 만드는 줄 몰랐어요. 한국 기업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은 우리도 이런 자세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한 일본 제조업체 직원분이 쓴 것 같았는데 반성하게 됩니다라고 덧붙이셨더라고요. 그 글을 계기로 언론에서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카지마 히로시라는 NHK 탐사보도 기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저도 경계했습니다. 이전에 비판적인 기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나카지마 기자님도 처음엔 한국 제품 과대포장 각도에서 접근하려고 하셨대요. 하지만 일본 엄마들이 이렇게 절실해하는데 정말 그냥 유행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카지마 기자는 달랐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고 싶다며 저와 함께 한국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안내해드렸습니다. 김소연 박사님께도 미리 연락드려서 인터뷰 약속을 잡았죠. 나카지마 기자가 한국에서 본 것은 저와 같았습니다. 체계적인 품질 관리, 아이들을 위한 진심, 그리고 소비자와의 소통 의지. 특히 생산 과정을 직접 보면서 이 정도 수준인 줄 몰랐다고 놀라워했어요. NHK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건강식품 산업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30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객관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다뤄졌어요. 나카지마 기자는 마지막에 진짜 뉴스는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방송 이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죠. 백화점들은 한국 건강식품 코너를 상시 운영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쇼핑몰들도 앞다퉈 한국 브랜드를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다른 엄마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의심했는데 정말 좋네요. 우리 아이도 건강해졌어요. 이런 후기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제 블로그 댓글뿐만 아니라 맘카페, 소셜미디어 어디서나 비슷한 경험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카다 레이나 씨는 아예 한국 제품 전문 리뷰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한국 제품 없으면 불안해요라며 매주 새로운 제품 후기를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영향력이 워낙 커서 레이나 씨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금세 품절되곤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건강식품 직구 가이드, 일본 vs 한국 제품 비교, 한국 공장 견학기 이런 콘텐츠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국 제품 사용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거죠. 가장 놀라웠던 건 일본 기업들의 변화였습니다. 몇몇 회사에서는 한국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맺거나 아예 한국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와의 소통, 투명한 정보 공개, 까다로운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새로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유미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고 저희 가족의 생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최근에는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한국에서 1년간 체류하기로 한 거예요. 유미의 교육 문제도 있고 제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할 기회도 생겼거든요. 일본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유미도 금세 적응했고 엄마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 라고 물어볼 정도예요. 김소연 박사님과는 이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에 일본 엄마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나나코 씨 덕분에 일본 시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뿌듯합니다. 요즘 제 블로그는 한일 양국의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었어요. 일본 엄마들에게는 한국의 좋은 제품들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들에게는 일본 소비자들의 니즈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도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나카지마 기자님은 이후에도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여러 편 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화하는 일본 소비 문화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한국 제품을 사용하게 된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모두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카다 레이나 씨는 아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직접 소통하고 싶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한국 기업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신제품 정보를 가장 먼저 공유하고 계십니다. 가장 기쁜 건 비슷한 고민을 했던 다른 엄마들의 변화예요. 나나코 씨 덕분에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이 일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엔 정말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아픈 아이를 위해 뭔가 해보자는 엄마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좋은 제품이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소비자와 진솔하게 소통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진짜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요즘 일본 친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느끼는 건 이제는 한국 제품 사용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한 선택이 되어버렸죠. 효과 있고 안전한 걸 써야지. 어느 나라거든 상관없어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찾던 건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성과 신뢰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진심. 한국이 먼저 그것을 보여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진심과 정성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